우리 박한길 회장님 강의를 듣고 난 소감이 어떻습니까? 어떻게 성공하실 것 같죠? 1년에 다단계 회사가 1000만 불 수출을 했다는 건요, 그건 거의 기적에 가까워요, 기적에. 내년에는 2000만 불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금년도에 실질적으로 1300만 불을 했거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수출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나라예요. 그렇죠? 자원이 있습니까? 있긴 있지. 조금씩밖에 없어요. 석유가 나옵니까? 옛날에 울산에서 석유 나온다고 난리 법석을 폈는데 파보니까 한 드럼밖에 안 나오더라 그 말이. 그거 가지고 다 쓰겠어요. 여기 오늘 계신 분들은 여기 티핑 포인트에 있기 때문에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지점이 있기 때문에 태도,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다. 어떤 간절한 마음만 있으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러냐 하면은 혼자 하는 게 아니니까. 담쟁이처럼 담쟁이가 그 척박한 벽을 타고 오르는데 이파리 혼자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수천 개의 이파리가 같이 올라간다고요. 그리고 그걸 타고 넘을 수가 있어요. 자, 금년이 무슨 해라 그랬어요? 네, 갑오년 청마의 해입니다. 청마의 해. 왜 청마의 해인가 하는 것은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갑오년이니까 청마의 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마의 해. 근데 청마의 해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동쪽을 의미하고 봄을 의미해요. 봄. 그리고 생성을 의미하고 바람을 의미하고 봄을 의미하니까 뭐예요? 동쪽이니까 어둠이 지나고 내 인생에 뭐가 온다? 새벽이 온다는 거예요. 봄이니까 긴 겨울이 지나고 내 인생에도 드디어 봄이 찾아온다. 그런 해예요. 뭐 그런 게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면 그렇고 안 그렇다고 생각하신 분은 또 계속 겨울이에요. 그렇다고 믿으면 그렇게 된다예요. 이것을 자기충족적 애언이라고 그럽니다. Self-fulfilling prophecy. 그래서 자기충족적 애언. 자기충족적 애언이라고 그러고 여기 선생님 오래 하신 분은 피그말리온 이펙트, 피그말리온 효과, 자기충족적 애언을 이 학교 교실에서 설명한 것이 피그말리온 효과인데 선생님이 너는 장차 커서 훌륭한 음악가가 될 거야 이렇게 말하면 이러면 틀림없이 된다는 거예요. 너는 장차 커서 강도가 될 거야. 그러면 강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피그말리온 효과예요.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믿는 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금년이 청마의 해니까 청마처럼 뛰면서 날고 우리 천마총에 있는 것도 날개 달린 말이 있었죠, 신라. 그것처럼 뛰고 같이 뛰면은 내 인생에 봄이 오고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온다. 그러면 새해 우리가 무슨 인사를 합니까? 세배를 가거나 친구를 만나거나 누구를 만나면 덕담을 하지요. 덕담의 효과도 그런 거라고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것을 자식 빈소리 하고 있어 이 자식 말이야. 라면이라도 사주지. 그러면 그 사람은 복이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하면 그 사람은 진짜 복이 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그런데 우리 조상들은 조상 중에서도 4대 부급들이 주로 그런 이 덕담을 많이 했는데 조상들은 현재 우리가 하는 덕담을 그렇게 하지 않았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덕담을 안 했대요. 왜냐하면 그것은 명령형이에요. 명령형. 절대로 상대방에게 새해에 건강하십시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명령하는 거야. 너 건강해. 안 건강하면 혼나. 그래서 선비들이나 그리고 왕가의 편지들이 있는데 거기에는 덕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현재 완료형으로 덕담을 해요. 절대로 상대방에게 명령형으로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금년에 로얄 마스터가 되신다니 참 축하드립니다. 아드님께서 금년에 과거에 급제하신다면서요? 아이고 감축드립니다. 그렇게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덕담을 했다고 말이에요. 예, 청망해죠.
힘차게 뛰어가고 날개, 우리 천마총, 경주 천마총 있죠? 천마총이 있는 말이 날개를 달고 있죠? 이렇게. 그리고 같이 뛰어가면 성공합니다. 혹시 MBC TV 드라마에 마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네. 마이, 말의사, 말수의사. 거기에 그때 조선왕조 현종 때 이야기입니다. 현종은 효종 임금님의 아드님이세요. 아드님인데 현종 때 얘기인데 요 숙희공주는 현종 임금님의 바로 밑에 여동생이에요. 밑에 여동생이기 때문에 현종 임금이 지극히 이뻐했어요. 자기 바로 밑에 여동생이라고. 숙희공주인데 그 마이에서 천방지축으로 귀여운 공주 하나 나오죠. 예, 그분이 숙희공주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15살에 시집을 가서 21살에 청산가부가 됩니다. 그래서 그 마이라는 드라마에서는 현종이 다시 궁에 와서 살도록 만들죠. 혼자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이분한테 요 숙희공주가 혼자 그렇게 되니까 몸이 안 좋아. 그러겠죠? 몸이 계속 병치레를 하니까 요 숙희공주의 조카가 누구냐면 숙종임금님이세요. 숙종. 그러니까 요 숙희공주가 숙종임금님의 고모님이시라고. 숙종임금님이 바로 현종임금님의 아들이거든. 그러니까 고모가 되시죠. 친고모예요. 친고모. 그러니까 숙종임금님도 친고모인데다가 젊어서 정상가부가 된 이 고모를 어떻게 하겠어요? 극진히 모시는 거야. 그러겠죠? 극진히 모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알아누우시니까 요 편지는요. 지금 중앙한국행정에서 문서보관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문서인데 숙종임금님이 요 숙희공주님께 보낸 편지예요. 계속 알아누워 계시니까 이거 뭐라고 읽어봅시다. 아주머님 깨워서 고모님 깨워서 그 말이에요. 깨워서 신년은 새해에는 육병이 몸의 병이 다 쾌차하시다 하옵시니 기쁘옵나이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신년에는 육병이 몸의 병이 다 쾌차하시다 하오니 기쁘옵나이다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쾌차하실 것을 빕니다. 그게 아니에요. 쾌차하시다 하오니 여기는 또 현종의 비인 명성황후께서 자기 딸인 명안공주가 계속 아팠어 또. 명안공주에게 보낸 편지 여기도 전부 완료형이에요. 새해는 네가 병이 다 나아서 뛰어다닌다고 하니 이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느냐. 그리고 그 손자들 두 아들은 마마 천연두 있죠. 천연두를 잘 치르고 80까지 산다고 하니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미 된 일로 이렇게 해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대부들의 덕담과 인사편지가 이미 그렇게 된 걸로 인정하고 덕담을 해. 그래야 명령형이 안 돼요. 너 금년에 병 나아라. 그럼 안 나오면 어떨 거야? 안 나오면 그래. 그래서 옆에 계시는 분들하고 성공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그렇게 인사 한번 하시죠. 자, 상호, 좌우양우. 예. 예. 성공하실 것이 아니고 성공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왜냐하면 현대 와서 그것이 과학적으로 밝혀져요. 그렇게 된다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그랬어요. 로버트 머튼 박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가 아니라 반드시 그렇게 된다. 요건 여기 많은 분들이 이 신년회를 보신 분들도 있고 안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요 지금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여론 형성층은 매년 신년휘호를 쓰고 특히 산부 요인 그리고 기업의 CEO, 대학의 교수들 이 지식인들이 그 해에 내가 이런 철학을 가지고 내 조직과 내 삶을 경영해 나갔다고 하는 것을 간단히 밝혀요. 그런데 왜 신년휘호를 쓰냐 하면은 말을 구구장장하면은 사람들이 기억을 못해. 그리고 자기도 내가 뭔 말하는지를 몰라. 간단한 말로 자기의 1년간의 철학을 밝힙니다. 이때 사자성어가 가장 많은데 꼭 사자성어일 필요도 없고 한자일 필요도 없고 말이 어려울 필요도 없어요. 금년이 갑 5년이라고 그랬죠. 네, 갑으로 시작합니다. 갑. 자, 여기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앞으로 10년 계획을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금년은요, 갑은
앞으로 10년이 시작되는 원년이에요. 갑이잖아요.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에서 끝나고 다시 갑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10년 단위로 이 사이클이 돌아요. 그러니까 현재 갑이기 때문에 여기서 앞으로 10년간 요 계획까지 10년이라고 여기에 천간 하늘의 움직임을 10개로 나누어서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10년간 내가 로얄 마스터가 되겠다는 꿈을 꾸셔도 되는 거고, 그러면 갑오년은 운제냐? 이게 운제부터 시작하냐 이거예요. 운제부터 시작해요.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음력? 음력도 아니고 양력도 아니고 입춘이에요, 입춘. 입춘입니다. 입춘의 시작이에요. 입춘은 뭐예요? 봄이 선다. 봄이 드디어. 이때부터 청마의 기운이 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시작하신 분들, 자기 파트너 분들한테도 10년 계획을 세워보라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MBC 뉴스를 봤는데 참 비참한 뉴스가 나오더라고. 전형적인 샐러리맨이고 그래도 크게 출세는 못했지만은 회사의 부장이니까 어때요? 괜찮죠? 중견기업의 부장인데 이 양반이 손에 쥐는 네트로 500만 원을 쥐더라고. 500만 원을 쥐어. 그런데 아들, 딸 있지? 어머님 모시고 있지? 집 대출해서 집 샀지? 아파트? 집 샀지. 그래서 대출 원리금 받고 부모님 모시고 사니까 거기 생활비, 병원비 되고 아들 학비, 또 뭐 학원비 되고 나니까 이 양반이 1년에 한 달에 저축하는 게 5만 원. 500만 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 중견기업에 간분데 그래요. 그래서 이 파이낸셜 컨설턴트를 불러가지고 방송에서 이분이 어떻게 해야 노후를 보낼 수 있는지를 한번 계산해 봐라 했어요. 근데 컨설턴트가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절망도 보통 절망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정까지 다 고려해서 이분은 몇 살에 은퇴하면 그때부터 거리에서 폐지를 주어야 될 거다. 내가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분이 앞으로 80까지 산다고 보고 아마 20년은 폐지 주우면서 살아가야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어도 당신 봉급의 40% 이상을 저축하지 않으면 꼭 그래요. 당신은 아마 70 먹어서 폐지 죽고 살아야 될 거예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년 계획을 세우시라는 게 아이고 그 장구한 세월을 안 그래요. 앞으로 90년간 사시려면 근데 여기 계시는 분들이 90이 되면 그때는 뭐라 그럽니까? 앞으로 30년 더 사셔야 되겠는데요? 120세까지 사는. 그러면 그때까지 폐지 죽을 거냐 그 말이에요 지금. 따라서 입춘 때 대문에다가 입춘 대길이니 건양 다견이니 국태민안이 이런 걸 붙이는 건 이때부터 새해 기운이 돌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1월 1일이라든가 양력 1월 1일 대문에 그거 안 붙입니다. 안 붙여요. 입춘 때 붙여요. 입춘방이라고 그러고 입춘첩이라고도 하는데 그걸 붙인다고. 그때 드디어 봄의 기운이 솟아나기 시작한다. 정말 솟아나냐? 아니 그렇게 솟아난다고 생각하시라니까. 그러면 솟아나요. 그러면 솟아나. 왜? 기라고 하는 것은 요 기는 측정이 불가능합니다. 측정이 불가능해요. 기는 에너지가 아니에요. 에너지가 아니라고. 에너지는 현대 과학기기로 측정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기는 측정이 불가능해요. 예를 들면 내가 이 아름다운 사업자분을 봤더니 마음이 움직인다. 기분이 굉장히 좋다. 내 기분 좋은 것을 뭘로 측정을 해? 방법이 없잖아요. 기는 측정. 또 어떤 사람을 보면 되게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요. 그 중고 없이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그 기분이 긴데 그걸 어떻게 측정하냐 말이에요. 기는 측정이 되질 않습니다. 강남 대로에 걸어가다 보면 두 남자가 손을 잡고 가. 근데 우리 조카 딸년이 있는데 너네 임마 저 강남 대로에 가면 저 사내들 세고 셌는데 왜 짝을 못 잡아오냐? 그랬더니 이 기집애가 한다는 소리가 필이 꽂힌 사람이 없어요. 그러더라고. 필이 뭐냐? 그랬더니 하여간 필이란 게 있대요. 이때. 근데 그
기회를 어떻게 측정하냔 말이야, 이걸. 이게 기예요, 기. 그러니까 내가 금년에 반드시 건강을 회복하고 셀즈 마스터가 되고 그리고 오토 팀장이 되고 오토 샤론 마스터가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나라 3부 요인이 휴호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역대 대통령님들은 뭐라고 했는지 봅시다. 쑥 올라가요. 예, 이분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지금 보관된 최초의 대통령 휴호입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쓰신 거예요. 이승만 박사는 미국에서 이 박사학위를 받으신 세계적인 석학이지만 한학을 굉장히 잘하셨어요. 사람이 학식이고 난 뒤에야 사상과 언론이 자유롭게. 지인용, 이것은 이분이 한학자이기 때문에 논어에 있는 말씀입니다. 논어에 요 말씀이 2번 나오는데 지자, 부록. 옛날 지는 알지자와 지혜지자를 같이 썼어요.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은 미혹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야, 그 다단계 가면 너 망해. 지혜 있는 사람은 그게 진짜 그런지를 알아본다는. 미혹되지 않는, 누구에게 혹하고 속지 않는다. 야, 우리 그 배팅 한번 해볼까? 그럼 어때요? 지혜 없는 사람은 그럴까? 그러면서 하는데 지혜 있는 사람은 안 한다, 이게. 인자부루. 인한 사람, 인자한 사람, 이건 인간입니다. 휴메니티예요. 휴메니즘이 있는 사람은 걱정하지 않는다. 왜? 남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 없거든. 그렇죠? 남에게 해코지를 한 적이 있는 사람은 계속 불안해요. 그 자식 칼 가지고 오면 어떨까 하고. 탈세한 사람은 국세청에서 오면 어떨까 불안하죠. 용자불구. 용감한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논어에 2번 나오는데 이승만 박사께서 육군사관학교를 만드시고 이걸 지인용을 써주시면서 이걸로 교훈을 하라고 써주셨어요. 그래서 육사교훈이 지인용입니다. 이승만 박사께서 써주신 거예요. 자, 박정희 대통령은 어때요? 우리가 쓰는 말을 쉽게 많이 쓰죠? 혁명안수부터 근검전략 국론통일까지 박 대통령이 매년 희호를 여기 쓰신 겁니다. 네. 김영삼 대통령은 이렇게 쓰셨어요. 지금 좀 편찮으시면은 이 붓글씨를 계속 하신 분이에요. 잘 써요. 명필입니다. 그래서 대도무문 송백장책은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 유시유종 재심합력까지 이렇게 쓰셨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꼭 사자성어가 아니에요. 경세재민까지, 경세재민이라는 말에서 경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딱 이거 썼어요. 사람 사는 세상. 여기에 휴호가 있으면 나중에는 이 국보가 돼요. 그렇죠? 사람 사는 세상. 얼마나 간단하면서 많은 뜻을 함축합니까? 애터미가 만들고자 하는 것이 사람 사는 직장이에요. 사람 냄새 나는 직장. 돈 냄새가 아니고 사람 냄새 나는 직장. 요게 최종 목표예요. 사람이 사는데 돈 냄새만 난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전부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다 그냥 공멸하고 만다고요. 사람 냄새가 나야 되거든, 거기에서. 이명박 대통령 해마다 발표를 해가지고 복잡해, 이분은. 여러분들은 아마 기억은 못 하실 거예요. 새해 신년 인사 하시죠? 새해 신년 인사에 이명박 대통령 연설문축에 이 말씀이 들어있어요. 금년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시정을 펴나가겠습니다. 딱 그래놨어요. 자, 2008년에 딱 당선해가지고 시와 연풍. 시절이 평화롭고 해마다 풍년이 든다. 기가 막히죠? 부의정경 일로영일 임기가서 임사이고 마지막에 수도 선부로 딱 말씀을 했어요. 다시 말하면 물이 불어나면 어떻게 된다? 배가 저절로 뜬다. 즉 우리 국력이 커지면 국격이 저절로 올라간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국력이 커지면 우리나라가 위대한 나라고 한류가 어떻고 떠들어 봐야 필요 없고 국력이 커지면 저절로 알아준다. 맞죠? 여기서 여러분들의 소득이 올라가고 직급이 올라가면 여러분 다리 몽댕이 분질러 놓는다고 하는 남편이 저절로 인정을 해. 네가 본 거야? 그럼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식으로 이제 또 그렇게 엄마를 무시하는 자식들이 너 차 뭐 갖고 싶어? 이게 딱 물어서 스텔라를 하나 딱 소나타를 하나 딱 사주면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엄마를 존경하는 눈으로 보죠.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실제 행동으로 봐야 된다. 자, 그럼 애터미 사자성어. 맨 처음에 요 애터미 사자성어 앞에 뒤에 나온 4개는 전부 지금도 유효하고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이것이 굳이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구자가 함께 구자입니다.
혼자 나가자? 함께 나가자. 시대의 흐름에 맞춰 나 혼자 성공하는 것이 아니고 다 같이 함께 성공하자. 중국의 최원배라는 학자가 중국이 후진국에, 그냥 옛날이죠, 후진국으로 맨날 식민지 지배를 당하는 것은 과거 타령만 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상은 이렇게 발전하는데 맨날 과거 타령만 하고 있어가지고 되겠느냐. 그래서 시대의 흐름에 맞게 시정을 펴나가되 함께 가자, 함께. 자, 그래서 요 여시구진은 동반성장과 공생발전 정신이에요. 같이 가자, 같이. 애터미 사업가 여시구진.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시 파트너, 스폰서, 형제라인과 같이 가야 됩니다. 혼자는 도저히 성공할 수 없어요. 현재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라 이 말이에요. 산업구조를 1차, 2차, 3차로 나누는데 산업은 1차가 농림수산업, 자연으로부터 뭔가를 채취하는 산업을 1차 산업이라고 합니다. 2차 산업은 자연에서 채취한 것을 가공해서 제3의 물건을 만드는 걸 2차 산업이라고 그래요. 제조업이 가장 전형적이고 광업도 거기에 넣습니다. 3차 산업은 서비스업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3차 산업이 몇 %예요 지금? 이거 고용 기준입니다. 70%를 넘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요게 3차 산업이 70%인데 3차 산업이 전통적인 3차 산업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문제는 거기 있어요. 그런데 지금 베이비 붐 세대, 58 개띠를 중심으로 하는 베이비 붐 세대가 퇴직을 해 나오면서 나도 음식 숙박업을 중심으로 3차 산업을 진출한단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보세요? 맨 처음에 우리는 거의 1차 산업 농업이 가장 컸죠. 그러다가 점점 어떻게 됩니까? 떨어져요. 지금 농업이 GDP, 즉 국민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예요. 나머지 97%를 제조업과 서비스업에서 소득이 나와서 먹고 삽니다. 먹고 살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2차 산업도 어떻게 됩니까? 비중이 좀 떨어지죠. 왜? 사람이 필요 없어. 자동화가 돼가. 자동화가 돼가니까 옛날에 은행에 가면 어떻겠습니까? 아가씨들 창구에 줄줄이 앉아 있었는데 지금 몇 사람은 없어요. ATM에 툭 집어넣으면 돈 나와. 거기다가 공과금 다 내. 또 은행까지 오지도 않아요. 집에서 그냥 텔레뱅킹을 다 해버려. 옛날에 저는 포항제철을 몇 번 가봤는데 처음 가봤을 때는 사람 득식을 했는데 몇 년 전에 가보니까 공장에 사람이 없어. 어디 갔나 했더니 중앙통제실에서 몇 놈 앉아가지고 컴퓨터로 이러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그 인력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서비스업으로 간다. 서비스업으로 가는데 지금 서비스업은 전통 서비스업이 아니에요. 학자들은 이 3차 산업을 다시 어떻게 지금 나누고 있냐면 4차 산업, 이쪽에 5차 산업으로 나누고 있어요. 그런데 이 3차 산업이 지금 비중이 어떻게 됩니까? 전통적 3차 산업 비중이 떨어져요. 4차 산업은 지식집약 산업입니다. 지식과 창의성이 없으면 경쟁력이 없어서 견딜 수 없는 산업.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의료라든가 문화 콘텐츠라든가 금융이라든가 컨설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요. 완전히 지식과 창의성으로 벌어먹고 사는 산업. 그런데 그 비중이 점점 커지니까 보통 서민들이 전통적인 서비스업을 해가지고는 이제 살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은 OECD가 15.8%, 우리나라 어디 있어요? 31.3. OECD의 2배입니다. 일반적으로 국민 200명당 식당이 하나 있으면 겨우 먹고 산답니다. 국민 200명당.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식당 수가 국민 80명당 하나예요. 그럼 날마다 가서 밥 먹는 것도 아니고. 당신 왜 식당 하냐 그랬더니 뭐예요? 다른 대안이 없어서.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50대 중반, 50대 초반에 퇴직을 했는데 돈 들어갈 일은 많아. 자식 대학 졸업시켜야지, 결혼시켜야지. 돈 들어갈 일 많은데 직업이 없어. 그러니까 다른 대안이 없어 이거 한다. 성공 가능성이 있어서 한 사람은 17.2%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 80%가 망해요. 아까 다른 대안이 없어 하는 사람들은 다 망해요. 그리고 잘 되는 것 같으니 15%가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5%만 성공을 해요. 그러면 누구든지 5%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있지만은
실패 확률이 80%예요. 실패 확률이.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 지식, 창의성이 들어가지 않으면 서비스업은 망한다. 자, 애터미 사업은 마라톤이니까 여기서 10년 계획을 세우시라 그런 게 자녀한테 상속할 수 있어요. 지금 이미 상속 다 되고 있죠? 남편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돌아가신 분, 지금 부인이 남편을 계속 구박하다가 남편이 갑자기 돌아가셨어, 사고로. 그래가지고 그러시지 마시고 여기 나와서 한번 보시라고 봐가지고 아까 올라오신 분이에요. 여기 소득이 2억이 됐어. 150만 원 받고 건설회사에 일하시다가 상속이 됐어요. 아들한테 상속한 분도 있어요. 지금까지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 길을 달려오신 분들도 많아요. 제가 많이 알고 있어요. 여기에 3, 40년씩 선생님을 하신 분도 있고 교장으로 고위공직자, 여기 지금 경찰 총경도 저기 앉아 계시네. 총경도 계시고 그 경찰대학 나온 분이에요. 군대 육군 대령으로 3,000명의 부하를 지휘했던 분들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교수분들도 있고 박사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런 분들은 고생을 했지만은 이런 길을 달려왔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취가 커요. 이런 꽃길을 달려왔다고요. 퇴직을 하고 보니까 연금밖에 안 나오는데, 그래도 연금이라도 나와요. 공직했으니까 연금 나오는데 그거 가지고는 노부부가 사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근데 사회 봉사하고 누구 돌아볼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오신 분들이고, 내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와 우리 사회에서 혜택을 받았으니 기여하시겠다고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걸 제가 또 요구를 합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국가와 사회로부터 혜택을 받았으니 이제 와서 기여한다는 생각으로 해라. 그러면 예스 합니다. 그분들은 사회를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일단 지금까지 험한 길을 운전해 오셨건, 이 페이브먼트, 이 포장된 도로를 운전해 오셨건, 애터미 사업을 시작하면 동시에 요런 길이에요. 이거 요런 길이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요런 길이라고, 요런 길. 요런 길인데 이런 길이 들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내가 왔던 길이 좋았는데, 이렇게 운전하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 지금 이제.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고. 앞으로만 가야 돼요. 앞으로만 가야 되고, 앞을 보고 운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속도를 내면 안 돼. 여기서 속도 내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 골로 가게 돼 있어요, 이거. 지금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네트워크 사업이 이렇게 짓단을 받는 것은 속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막 하루아침에 일확천금하려고 막 덤벼드니까 결국 과속이 돼가지고 차가 굴러가지고 전부 감옥에 지금 앉아 계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반드시 뒤돌아보지 말고 앞만 보고 가시라. 이거 안불망이는 편안할지라도, 즉 안전할지라도 위기가 닥친다는 것을 잊지 말라. 다시 말하면 여기 이렇게 오셨다는 것은요, 지금 편안하고 안전한 겁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언제 그러면 위기가 닥치느냐? 자기 사지를, 자기 몸을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을 때가 올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부모님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누가 도우미가 없이는 화장실도 못 간단 말이에요. 그때 그 코스트가 없으면 어떡하겠냐 말이에요. 그 뭡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전혀 없어요. 그렇죠? 인간은 돈을 갖고 못 갖고, 그 다음에 지위가 높고 낮고 간에 인간 자체로서의 존엄성은 훼손돼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라는 수단 때문에 그렇게 훼손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내가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고 여기까지 걸어오실 수 있고 내 머리로 판단하실 수가 있다면 이때는 안전한 거예요. 이때 그 위기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요. 이게 어디가 있냐면 주역에 있는 말이에요. 주역. 여기서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존이 불망만. 네가 지금 존재하고 있지만은, 생존하고 있었지만은 네가 망할 수도 있다는 걸 잊지 말라. 요 말을 하기 위해서 뭐냐면, 이렇게 하면 망하지 않는다. 그렇게 돼 있어요. 뒤에는 다시. 치불망만. 지금 잘 통제가 되고 있지만은 이게 혼란스러워질 때가 있다는 걸 잊지 말라. 항상 뭐에서 대비하라? 항상 위태로울 때를 대비하지 않으면 그때 닥치면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삼재앙. 여기 마찬가지로 똑같은 주역에 있습니다. 덕박유존. 덕은 없는 놈이 지위가 높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지금 감옥에 앉아 계신 분 전부 그런 분들이에요. 지위가 올라갔는데 정권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감옥으로 가죠. 자기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덕이 없는데 지위가 높아서 그래요. 취소 못해.
아는 것은 지식은 적은데 도모하는 일이 크다. 내가 1년 만에 로얄이 돼야지. 이렇게 되면 되거든. 반드시 재앙이 있다. 역소임종. 힘은 없는데 큰 임무를 맡으면 반드시 재앙이 있다. 춘추 좌절에 나오는 건데 앞에 말과 똑같습니다. 편안할 때 위기를 생각한다. 이 유비무한은 아마 연세 드신 분은 박 대통령이 가장 많이 쓰신 말이 이 말입니다. 준비를 해놓으면 환란이 없다.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내가 120살까지 산다는 걸 지금 생각하고 10년 계획을 세우면 무한 걱정이 없어진다. 현대인에게 주는 경각심. 이건 큰 교훈을 줍니다. 지금 점점 퇴직 연령이 낮아지니까 지금부터 장기 계획을 세워야 돼요. 이게 재심합력입니다. 우리가 계속 쓰는 재심합력. 우리의 재심합력으로 살아갑니다. 여러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한다. 이게 앞에 말과 전부 똑같은 말이에요. 재심합력. 후한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게 꿀벌이고 이게 말벌이에요. 근데 말벌의 독의 강도가 꿀벌의 500배랍니다. 그러니까 꿀벌은 말벌의 척수가 되지 않아요. 혹시 꿀벌 키우신 분들 또는 옆에 지나가신 분들이 꿀벌 벌통 앞에 이렇게 꿀벌이 많이 죽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뭐 때문에? 요 말벌이 공격해서 그래요. 말벌 한 마리의 독이 꿀벌 500마리만큼 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1로 꿀벌은 말벌을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러면 꿀벌이 말벌을 퇴치하게 한 지혜를 모았느냐? 재심합력, 힘을 합하면 될 수 있다. 어떻게 합하느냐? 요 말벌이 죽는 온도, 치사 온도가 44도에서 46도가 되면 말벌이 죽어버립니다. 근데 꿀벌의 치사 온도는 1도, 2도가 높아요. 48도에서 50도예요. 그러니까 말벌이 이렇게 오면 꿀벌 여러 놈이 말벌을 둘러싸가지고 말벌의 온도를 올린답니다. 올려서 언제 딱 도망가냐 하면 말벌의 온도가 47도가 되면 이놈이 죽어 자빠진대요. 죽어 자빠지면 그때, 그러니까 혼자는 퇴치할 수 없지만 여러 놈이 끌어안아 버리면 말벌이 뜨거워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자, 이게 재심합력이에요. 자, 아프리카에 떼지어 다니죠? 절대 혼자 돌아다니면 잡혀 먹힙니다. 이렇게 떼지어 다니는 이유가 있답니다. 혼자 있으면 반드시 맹수에게 잡아 먹히는데 떼지어 다니면 죽을 확률이 적어. 1000마리가 떼지어 다니면 내가 죽을 확률이 1000분의 1이 된대요. 이걸 알아, 이놈들이. 그 다음에 이렇게 떼지어 있으면은 맹수들이 어느 놈을 잡아먹을까 계속 헷갈린대, 이게. 이게 헷갈린대요. 그 다음에 이렇게 떼지어 있으면 자기 짝을 찾기가 쉽대요. 이렇게 떼죠. 그러니까 완전히 생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 거예요. 사람 구경하기 좋라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고 생존을 위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게 위기가 닥치면 이렇게 뭉쳐요. 왜냐하면 옆에 잡아먹을 놈이 저 자식 나보다 크네. 그러고 도망간대. 여봐요. 요 놈이 잡아먹으려고 하니까 이놈들이 한 대 뭉쳐요. 이렇게 사회가 우리 서민들을 잡아먹으려고 그러면 한 대 뭉치면 돼. 뭉치면. 자기 똑똑하다 나가면 잡아먹혀요. join or die.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요건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인데 이승만 박사가 6.25 때 가장 많이 쓴 말이 이 말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 그림을 그려서 신문에 게재를 했어요. 뱀인데 이게 나눠지면 이게 살아야 죽어요. join하면 살아요. 재심합력. 이렇게 재심합력을 하라는 것은 집단지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집단지성. 윌리엄 모튼 힐러 박사인데 하버드 대학 교수입니다. 요 꿀벌과 개미 집단을 연구하는 곤충학자입니다. 곤충학자는 요놈들을 연구하다가 이상한 현상을 발견했어요. 초유기체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개별 유기체로서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데 요놈들이 집단을 이루면은 철저한 분업에 의해서 자기 할 일만 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자기 할 일만. 남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초유기체가 되면서 여기서 집단지성이 발휘되는데 집단지성은 개별지성을 훨씬 능가한다, 이렇게. 훨씬 능가한다. 그럴 때 애터미 조직도 마찬가지예요. 집단지성을 이루게 되면 개별지성을 훨씬 능가하고 여기서 초유기체가 나온다. 여기 나오신 분들 아까쯤에 로얄 리더스 클럽 보면 눈이 3개인 것도 아니고 콧구멍이 3개인 것도 아니에요. 다 평범한 사람들인데 연봉 2억부터 8억까지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혼자 한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담쟁이 넝쿨처럼 손잡고 올라갔기 때문에 가능해요. 그 집단지성이 나오는 거예요. 철근, 모래, 자갈, 철근, 콘크리트.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모래 단단합니다. 자갈 단단해요.
철근 단단합니다. 근데 요 각각이 단단한 채로 제잘났다고 있으면 절대로 건축물이 생기질 않아요. 여기에 시멘트와 물을 넣어서 요놈들하고 같이 결합해 줘야 건축물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에 계시는 모든 사장님 개개인분은 모래일 수도 있고 자갈일 수도 있고 철근일 수도 있고, 왜? 자존심이 단단하거든. 대단한 분들도 있어요. 대단한 분들이 어떤 분이냐 그랬더니 어떤 놈이 그러더라고. 대가리가 단단한 사람이 대단한 분이다 뭐 그러는데, 단단해요. 단단한데 그 단단한 것이 혼자서는 월천댁, 이천댁이 될 수 없다. 그게 건물이거든요. 이렇게 호화찬란한 집들을 지어요. 땅속에 있는 흰개미예요. 요놈은 햇빛을 보면 죽어요. 죽는데 요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집단지성이 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죠. 지금 현대 공학자들도 몰랐던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에요. 왜 이걸 이렇게 높이 짓느냐 하면은 요 초원이라든가 사막의 온도가 하루 온도 변화가 40도랍니다. 40도이기 때문에 밤에는 얼어 죽고 낮에는 데워 죽어요. 이걸 만들어 놓으면 이 온도가 전혀 20도, 24도로 변하지 않는데. 그럼 인간도 그렇게 집을 지으면 될 거 아니에요, 말이에요. 그렇게 지었어요, 실제로. 이봐요. 강남보다 더 다양하게 이렇게. 전부 뭐냐면 아주 최고의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에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이 있고, 요놈들이 흰 개미가 여기다가 버섯 농사를 지어서 농장을 만들어서 먹고 사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에어컨디셔닝이 되지 않으면 버섯이 자라질 않아요. 그리고 온도 변화가 있으면 안 돼요. 요게 집단지성이라는 거예요. 요게 윌리엄 모튼 힐러 박사가 이게 뭐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가 개미 하나하나를 분석해 봤더니 지능이 형편없는데 이것이 모여서 군락을 이루어서 초유기체를 이루면 이 지성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지금 아프리카 짐바브웨 이스트게이트 쇼핑센터 여기는 전기도 안 쓰고, 즉 전기의 지금 85%가 다운됐답니다. 물도 안 쓰고. 그러니까 난방을 하지 않고 에어컨디션을 하지 않는데 요 실내 온도가 항상 24도로 유지되도록 만들어 놨는데 어떻게 했느냐? 요 흰개미 집에 에어컨디셔닝 시스템을 그대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랬더니 불안 때도 되고 에어컨 가동안으로 되도록 그렇게 되더라고요. 따라서 애터미 사업자들의 소득은 집단지성의 결과이지 내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다는 거예요. 온팽이는 반팽이 덕분이에요. 저 반팽이더라고 내가 어떻게 하나. 천만의 말씀이에요. 반팽이가 없으면 성공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온팽이라고 떠든 놈은 이런 놈들이에요. 고개 빳빳하게 세우고, 진짜 반팽이고 그러면 자기가 반팽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실제로 고개를 숙이는 온팽이에요. 미국 속담에 이런 게 있어요. 빈 깡통이 제일 시끄럽다. 그래서 여러분 조직에 혹시 시끄러운 사람이 있으면 머리를 한번 쳐보세요. 깡통 소리가 나느냐 안 나는지. 그것이 신뢰가 된다면 자석을 갖다 한번 붙여봐. 붙는지 안 붙는지. 다시 말하면 애터미 성공의 조건은 겸손입니다. 겸손이에요. 섬기면은 내 파트너, 내 스폰서를 섬기면 성공하게 돼 있어요. 그걸 공자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예다 그랬어요. 예다. 나를 낮추고 상대방을 높여주는 것이 예다. 얘가 별거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다.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는 놈은 뭐라는 거예요? 예의가 없는 놈이다. 그래서 애터미 사업에 가장 해악을 끼치는 사람들은 이런 초유기체를 깨는 사람이에요. 지 똑똑하다고 지 멋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가장 해악을 끼쳐요. 왜? 집단지성을 깨니까. 그런데 어떤 집단에도 20% 내지 30%의 건달이 있답니다. 이 개미 집단도 곤충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20 내지 30%가 건달개미래요. 맨날 자빠져 놓은데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 그런데 그걸 계속 봤더니 이놈들이 다른 일하는 개미들한테 왕따를 당하더래. 왕따를 당해. 근데 인간 집단에도 반드시 20, 30%의 건달이 있어요. 건달들. 그런데 초유기체가 그 건달이 30%만 넘지 않으면 초유기체가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왜? 거의 대다수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고 합심 동력에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30%가 넘어버리면 초유기체가 깨져버려요. 그래서 리더의 중요성이 있는 거예요. 리더가. 자, IMF 사태 독사의 출현.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IMF 사태가 나왔을 때 D일보에 나온 칼럼입니다. 독사가 들어왔어요. 독사가 뭐야? IMF야. 사태인데 한 회사 사원들은 뭐냐 하면은 지금 회사 사원 교육시키는데 독사가 들어왔어. IMF가 들어왔어. 한 회사 사람들은 독사가 들어오니까 먼저 보는 놈이
아무거나 들고 때려잡아. 어떤 회사라고 안 그래도 알겠죠? 무자비하게 아무거나 들고 때려잡아 버리죠. 근데 한 회사 사원들은 회장한테 물어보자 이거야. 저 독사를 잡아야 되는지 안 잡아야 되는지. 이런 회사는 어떻게 돼? 망하겠죠? 똑똑한 놈들이 잡겠지만.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내 인사정책이 공평하지 못했다야. 어떻게 잡는 게 좋은지 머리를 맞대고 숙여야 한다. 그 다음에 독사가 들어오지 않았다고 우긴다. 다 망했죠. 무슨 위기는 위기 이렇게 잘 나가는데. 그래서 IMF 당한 거 아니에요? 구대서 사장과 임금. 사원에게 임금을 안 주려고 계속 떼어먹는 사장한테 한 청년이 들어와서 저는 임금 많이 안 받겠습니다. 오늘 1원만 주고 내일 2원만 주시고 내일 모레 4원 주시고. 가만히 사장이 계산해 보니까 3,000원이면 되겠거든. 왜? 산술급수, 우리의 두뇌는요, 산술급수에 능하기 때문에 산술급수로는 3,000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기하급수는 그렇지가 않아요. 봅시다. 야, 첫날은 1원, 둘째 날은 2원. 10일이 돼도 500원 밖에 안 돼. 이게 구성비 10일이죠? 10일이 돼도 500원 밖에 안 되니까 사장은 알타됐다. 한 달에 3,000원만 주면 되겠구나. 그런데 20일이 되니까 52만 원이 돼. 20일이 돼도 52만 원, 그 몇 푼 안 되죠? 그런데 26일이 되니까 3천만 원이 돼. 그러다가 30일이 되니까 5억 3,687만 912원이 돼. 31일이 되니까 10억이 돼. 이게 기하급수예요. 그러니까 기하급수의 원리, 즉 배가의 원리가 크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어떻게 돼요? 길어야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의 없어요. 거의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중간에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침 티핑 포인트에 왔는데 아이고 안 되네. 그만두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계신 노트지. 복사지를 50번 접으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그래. 아이고 뭐 강사님 키만큼 먹었네. 어떤 사람은 야 좀 더 쓰자. 뭐 여기는 올라가겠지. 그렇지가 않아요. 복사지를 50번 접으면요. 지구에서 태양까지의 거리예요. 1억 2,500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1억 1,258만 9,991킬로가 돼요. 이게 기하급수라는 거예요. 기하급수. 그러니까 51번을 접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태양에 갔다가 다시 와야 돼. 태양에 갔다가. 이게 기하급수예요. 근데 우리 두뇌는 산술급수는 좀 친근하지만은 기하급수는 잘 몰라요. 이제 애터미 부업으로 하는 경우 한번 가정해보자. 10년 계획을 세우라는 게 제가 이 계산을 하고 그랬습니다. 1년 내내 뛰어가지고 20만 원 못 벌 분 계시나요? 여기? 1년 내내 뛰었는데 20만 원도 못 벌었다. 그건 도와줄 대상이지 사업하실 분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부업이니까 하루에 3시간을 한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월 수당 20만 원 넘어갑니다. 그래서 가장 적은 20만 원으로 잡았어요. 라인이 이게 바이너리니까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도 다 부업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루에 3시간 하면은 이게 날아가면서 다 똑같이 한다고 하면은 손잡고 담쟁이처럼 같이 한다고 하면은 2년 후에 40만 원 되죠. 여기까지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월 소득입니다. 3년 후에 80. 5년이 지나도 320. 요까지고는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렇죠? 6년 640. 7년째는 월천이 넘어가요. 이렇게 돼요, 실제로. 된다고요. 에이, 그러지 말고 집에 가서 아들한테 계산해 보라고 그래.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된다고요. 그래서 9년이면 딱 끝납니다. 왜? 소득이 5천만 원에서 우리는 끝나요. 그걸 계속 유지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그러니까 10년 계획을 세우시라는 게 내가 지금 전업으로 하지 않고 부업, 사이드 워크를 하더라도, 사이드 잡으로 하더라도 1년에 내 월 소득이 20만 원 정도가 되도록만 뛰면, 그리고 내 파트너들이 그렇게 해주도록 하면은 10년 후에, 즉 9년 후에는 5천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지 말고 이렇게 오케스트라. 어디서 많이 본 사람들 같죠 이게? 이게 남녀 혼성팀입니다. 이거 남녀 혼성. 여기도 마찬가지. 재심 합력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덕이죠. 명예, 존경. 다음. 근데 이런 것들이 돈을 벌게 해줘요. 여시고진 시대의 흐름에 맞춰 함께 나가자. 함께 성공하자. 안불망이. 안전할지라도 위기가 온다는 걸 잊지 말자. 재심합력. 모든 사람이 같은 마음으로 힘을 합하자. 그리고 적덕여행. 덕을 쌓으면 넘치는 경사가 있다. 청마처럼 날개를 달고 혼자 뛰지 말고 같이 뛰도록 합시다. 우선 많이 봤죠? 우선 많이 본 사람들 이렇게 항공모함처럼
밀고 나가서 항공모함처럼 밀고 나가서 금년 한 해 청마처럼 뛰면서 같이 손잡고 모두 크게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한 3년 후에 월천택, 5천택 되죠? 예, 감사합니다.